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또 한 번의 서플리멘터리 비디오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는 그 워크 에너지 중에 인터널 워크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리지드 바디의 워크를 고려할 때요. 전체 바디를 하나의 파티클들이 쫘르륵 연결되어 있다고, 무수히 많은 파티클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파티클 하나하나를 가지고선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세워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 파티클에는 힌지점에 있으니까 리액션 포스 있을 것이고 그 두 번째 파티클에서 작용하는 포스가 있을 텐데 그것을 F2라고 하겠습니다.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 F2라는 포스는 두 번째 파티클에 작용하고 두 번째 파티클에 중력이 있을 테니까 여기도 중력 하나 빼먹었네요. 있을 것이고 그 옆에 네이버링 파티클에서 또 인터널 포스에 그러니까 포스가 인터랙션 포스가 F3을 작용할 것이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될 텐데요. 자, 파티클의 경우에는 인터널 포스가 두 파티클 사이에 작용하게 되고요. 그 파티클을 연결하는 그 라인과 평행하게 됩니다. 포스의 방향은요. 왜냐하면 파티클에서는 모멘트가 작용할 수 없기, 토크가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파티클 사이에 인터랙션이 쭉 있어서 n번째 파티클까지 이렇게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용하는 총 힘에 의해서 이 파티클의 모션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파티클은 힌지점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0이고요. 그 다음에 이 펜듈럼이 이렇게 스윙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파티클은 모션이 한 요 정도. 쭉 해서 n번째 파티클이 가장 큰 모션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그 dr이 다 다르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세워보면은 그 벡터로 모든 리액션 포스와 파티클 2에서 작용하는 포스와 그 파티클 1의 매스로 인해 총 그 파티클 1의 가속도가 결정이 되고 두 번째 파티클은 이제 R 힌지점 옆이니까 그 리액션 포스는 없고요. F2 빼기 F3 그 다음에 이렇게 mg 해서 가속도에서 쭉 그 마지막 식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식은 바로 전에서 온 그 인터널 포스와 중력밖에 없고요. 자, 그런데 이 포스가 액션 리액션이라 크기는 같고 방향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 캔슬 되니까 이걸 다 더하면은 전체적으로 그 리액션 포스가 에서 중력 뺀 것이 각각 파티클의 가속도를 다 더한 그것이 바로 토탈 매스에다가 센트럴 매스의 가속도 이렇게 표현이 됐었잖아요. 자, 근데 웍을 정의할 때는 뭐라 그랬냐면은 파티클 하나에 대해서 웍을 해가지고 그거를 인테그를 한다는 말이에요. 리지드 바디에 각각 하나의 파티클의 웍. 그럼 파티클 하나의 웍은 F에다가 그 파티클의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이너 프로덕트로 정의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식을 써보면은 i번째 힘과 그 옆에 있는 것의 인터널 포스에 i번째 파티클의 디스플레이스먼트는 i번째 파티클의 ma에다가 거리 적분한 요게 되잖아요. 그러면 운동방정식에서는 이 포스들을 다 캔슬아웃을 했는데 크기가 같고 방향이 다르니까 이제는 요 fi 텀에다가 ri를 적분한 텀이 있고요. 그 다음 파티클에는 같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다른 이 포스에다가 적분을 i번째 1번째 파티클의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적분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질문이 이때도 캔슬이 되느냐? 이렇게 적분한 것도 이렇게 적분한 캔슬되면 쭉 왼쪽은 웍이 되게 간단하게 계산이 될 텐데요. 캔슬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캔슬이 만약에 안 된다면 이걸 쭉 다 더한 값이 0이 아닐까요? 그 말인 즉슨 인터널 포스를 쭉 인테그랄 하면은 0이 아니다란 말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기계인이라면 생각을 해보시고요. 잠시 비디오를 포즈를 눌러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음 슬라이드에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 많이 해보셨나요? 자, 이게 일단은 그 벡터로 표현하는 게 좀 복잡해서 일단 X방향과 Y방향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방향에 중력 없으니까 리액션 포스와 인터널 포스 각각 있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 해서 이렇게 X방향식을 써놓고 앞에서 썼던 것 중에 X방향식만 뽑아왔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파티클은
리액션, 피봇에서 리액션 포스랑 그 옆에 파티클이 주는 인터널 포스, 그리고 x1에 대해서 적분하고요. 그것이 파티클 하나의 x에 대한 적분이고, 그게 그 파티클 하나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파티클 해서 n번째 파티클까지 식을 세울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파티클의 dx1은 0입니다.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두 번째 파티클부터는 0이 아니죠. 그래서 dxn이 가장 큰 변이를 보통은 나타내죠. 그래서 제너럴리 그러니까 같은 리액션 포스 fx2가 위에 작용하고 아래 작용한다 하지만 이것을 거리 적분을 하게 될 때는 일반적으로 이것은 캔슬아웃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 더해보면은 왼쪽은 그 인터널 포스에 대한 총 그 인테그랄 합이 되겠고요. 제너럴리 0이 아니고요. 따라서 이것은 2분의 1 mv 제곱 이 그 파티클의 x 방향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 되겠고, 이거를 또 잘 전개하면은 이제 센터 오브 매스의 트랜슬레이셔널 에너지와 i 오메가 제곱에 해당하는 텀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y 방향에 대해서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그 변위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면은 모든 그 리액션 포스가 첫 번째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파티클의 y는 0이죠. 고정돼 있지만 그치만 dy부터는 변이가 존재하고요. dyn이 가장 변이가 크게 됩니다. 리지드 바디에서요. 따라서 이렇게 그 일종의 그 옆에 있는 파티클로 온 부호는 반대이고 크기는 같은 이 인터널 포스가 웍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 하나는 그 파티클이고 하나는 그 옆 파티클의 변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것은 캔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하게 되면은 그 인터널 포스에 의한 웍과 중력에 의한 웍이 바로 y 방향의 운동 에너지 한 파티클 운동 에너지를 총 합이 되겠고요. 이것을 또 잘 전개하면은 트랜슬레이셔널 에너지와 i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유도한 x 방향의 웍과 y 방향의 웍을 다 더하면은 이 값은 0이 아닌 값을 일반적으로 0이 아닌 두 값을 더하면 얘는 0인가요? 그 나머지 식을 더해보면요. mgy는 그 중력에 의한 웍은 오른쪽은 2분의 1 mv 그 트랜슬레이셔널 에너지와 2분의 1 i 오메가 로테이션에 의한 키네틱 에너지가 나타나서 이게 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펜듈럼의 웍 에너지 릴레이션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녹색으로 박스된 이 부분은 0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x방향의 인터널 에너지 웍 자체는 0이 아니고 y방향의 인터널 에너지의 웍 자체는 0이 아니지만 두 개를 더하면 0이 되나 보다 하고 알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인터널 웍에 대해서 보려면은 이것을 다시 벡터 폼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파티클이 i번째 파티클에 작용하는 웍과 i 플러스 1번째 작용하는 웍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텀이 지금 어떻게 캔슬이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건데요. f 플러스 1에 dri, dr 플러스 i, 즉 두 파티클이 이제 인터널 포스를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인터널 포스의 방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두 파티클을 있는 라인과 평행하다고 했어요. 즉 r 벡터,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그 좌표계에서 이렇게 정의되는 r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그 벡터의 차이가 바로 이 파티클과 파티클이 있는 라인이죠. 그것과 그 포스의 방향은 평행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파티클이 dri와 dr 플러스 1으로 이렇게 된다고 치면요. 그렇게 됐을 때 이 dri와 dri의 그 차이 델타를 보면은 그것을 제가 dri 플러스 1 빼기 ri라고 정의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치환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i 플러스 1번째 파티클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렇게 그 ri 번째에 의한 것과 그 델타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테이블에서 넣고 요 텀하고 요 텀이 이제 캔슬아웃 돼서 남는 것은 fi 플러스 1에다가 그 dri 벡터와 dri 벡터의 차이만큼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 것은 그 파티클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파티클 사이 제곱을 써야 되네. 예, 제곱 그 놈이 이 그 각각의 차이의 도트 프로덕트고요. 그것이 컨스탄트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한번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컨스탄트 미분하면 0이고요.
지금 이 제곱식을 미분하게 되면 2ri 플러스 1의 ri에 displacement, 그러니까 그 변화량이 나오게 되겠죠. 그것의 도트 프로덕트가 0입니다. 두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가 0이란 말은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리지드 바디에서는 i 플러스 1에서 i를 뺀 그 거리 벡터와 그 다음에 이동 변위 dri 플러스 1의 그 차이가 그 수직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여기서 이 ri에서 ri 뺀 이 벡터와 force는 평행이라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럼 결국 이 force와 그 r 벡터 간의 변위인 이 두 개도 역시 수직이 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식에 의해서요. 따라서 수직인 두 벡터를 도트 프로덕트 했기 때문에 얘는 0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인터널 포스에 의한 웍은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각각 X방향의 인터널 웍과 Y방향의 인터널 웍은 0이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두 도트 프로덕트가 있을 때 도트 프로덕트의 그 총합은 0이지만 각각의 컴포넌트는 0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펜듈럼의 경우에 그 리액션에 의한 포스에 의한 웍이 바로 이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